사과는 했지만 찜찜함은 사라지지가 않는다. 손흥민 선수를 찾아간 이강인이 준결승전 날 일어난 항명사태에 사과를 전하며 손흥민 선수의 용서를 얻어내긴 하였으나 뒷맛이 영 개운하지는 않았습니다. 두 선수가 함께 찍은 사진과 이강인의 장문의 사과문을 보았지만 아직 많은 네티즌들은 이강인에 대한 비판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심지어 일각에서는 이번 이강인의 사과문이 지난 1차 사과문과 달리 정돈된 언어가 사용된 점을 두고 누군가 대리로 작성해준 것이 아니냐 하는 의혹까지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이강인의 소속팀인 파리 생제르맹의 팀 동료는 의미심장한 사진을 인스타에 공개했는데요. 바로 탁구를 치는 사진이었습니다. 해당 사진은 이강인의 팀 동료이자 절친으로 알려진 하메키가 인스타그램에 올린 사진으로 음바페와 함께 스페인으로 휴가를 가던 중 기내에서 촬영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음바페와 하키미 그리고 이강인은 국내에서도 서로 사이가 돈독한 것으로 잘 알려져 있는 PSG 3인방인데요. 그런 하키미가 이강인이 일으킨 핑퐁 게이트를 모를 리 없는 상황에서 탁구를 치는 사진과 함께 탁구채 이모티콘까지 남겨 의아함을 자아냈습니다. 이강인의 핑퐁 게이트는 프랑스 매체들에 의해 집중 보도되기까지 하여 선수들 역시 모를 수가 없는데요. 프랑스 매체 프렌치 풋볼위클리는 이강인이 한국과 PSG에 재앙이 되고 있다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이강인을 후원했던 스폰서들이 줄지어 떠나가고 있고 따라서 파리가 집중하고 있는 아시아 시장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이강인을 지지하던 팬들도 그에게 등을 돌린 상태이기에 큰 손실을 피하기 어려운 상태다 라고 보도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처럼 프랑스 매체의 보도뿐만 아니라 영국 실시간 뉴스 1위까지 달성했던 이강인과 손흥민의 불화였기에 일각에서는 하키미가 이강인과 손흥민이 겪은 탁구 게이트를 저격해 의도를 갖고 올린 것이 아니냐 하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탁구가 선수들 단합에 좋다고 언급한 중국 매체나 또는 고참들도 식사를 마치고 종종 탁구를 쳤다던 이강인의 변호단처럼 하키미 역시 이강인에게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사진을 게시했다는 것이죠. 반면 손흥민 선수의 최근 입장문에도 좋아요로 공감을 표시한 해외 선수들이 있는데요. 바로 라멜라 로셀소 로메로 선수였습니다. 이들 모두 손흥민 선수의 전현 동료들이지만 특히 아르헨티나 대표팀 소속이라는 점에서 눈에 띄는데요. 아르헨티나에게 있어 주장에게 항명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아르헨티나의 모든 선수들은 팀의 주장이자 레전드 선수인 메시의 월드컵 우승 꿈을 위해 죽어도 좋다는 마음으로 온몸을 불사질렀습니다. 이는 한국 대표팀의 분위기와 매우 대조적이었는데요. 사실 아르헨티나 내에서의 메시의 영향력과 비견될 만큼 한국 내에서의 손흥민의 영향력은 상당히 크고 두 선수 모두 자국 축구를 대표하는 상징적인 인물이라 할 수 있는데요. 그러나 손흥민의 대한민국 대표팀에는 그의 우승을 위해 죽겠다고 나선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손흥민이 그렇게까지 우승을 열망했는지 마음으로 이해하지 못했다는 선수가 있는 팀이 한국이었죠. 2022년 월드컵 우승을 차지했던 아르헨티나의 선수들의 발언을 보면 손흥민 선수가 더 안타깝게 느껴지는데요. 에밀리아노 마르티네스는 우리는 메시를 위해 사자처럼 싸울 것이며 메시를 위해서라면 난 내 인생 모든 것을 바칠 수 있고 그를 위해 죽을 수도 있다라고 하였고 로드리고 데 파울은 메시는 우리가 필요했고 우린 메시가 필요했다. 그는 역대 최고의 선수다라 하였으며 레안드로 파레데스는 월드컵을 우승한다면 나보다 메시가 우승했다는 사실에 더 기뻐할 것이라면서 메시를 중심으로 팀이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한국 대표팀 선수들은 손흥민이라는 한국 역사상 최고의 선수를 두고도 그의 우승을 향한 열망에 동참하려는 선수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경기를 위해 열심히 준비하자 하니 감독도 뭐라고 안 하는데 왜 뭐라 하냐며 주장의 말을 무시로 일관했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이강인의 멱살을 잡은 행위는 단순히 자신을 무시한 것에 대한 감정적인 대응이라기보다 한 나라의 대표 선수이자 주장으로서의 자부심이 무너진 것에 대한 분노였고 또 간절히 바랬던 우승에 대한 열망이 짓밟힌 것에 대한 분노가 폭발한 것이겠죠. 특히 아시안컵이 열리기 전 국내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손흥민과 메시의 평행이론이 화제가 되기도 하였는데요. 2010년 메시가 처음으로 월드컵에 출전해 쓴맛을 보았고 1년 뒤 손흥민 선수가 2011년 아시안컵에서 똑같은 쓴맛을 보았으며 2014년 메시가 월드컵 준우승을 차지하자 1년 뒤 2015년 손흥민 선수는 아시안컵에서 준우승을 차지하였습니다. 그리고 2018년 참가한 월드컵에서 메시는 대회 우승국 프랑스에게 패배해 눈물을 흘렸고 1년 뒤 2019년 손흥민 선수는 대회 우승국인 카타르에게 패배해 눈물을 흘렸습니다. 2022년 월드컵에서는 우승 후보인 브라질의 충격적인 8강 탈락과 평행적으로 1년 뒤 2023년 아시안컵에서 일본이 8강에서 탈락하였고 브라질의 라이벌 아르헨티나가 2022년 월드컵에서 우승을 차지하여 1년 뒤인 2023년 아시안컵은 일본의 라이벌인 한국이 우승하는 시나리오가 되지 않을까 기대가 많았었죠. 그러나 손흥민 선수와 메시의 평행이론은 이강인의 탁구 게이트와 클린스만의 무전술, 정몽규의 오만함으로 인해 완전히 끝나게 되었습니다. 한편 축구협회는 클린스만 감독 후임 찾기에 나서고 있는데요. 그러나 일처리는 그대로라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20일 KFA는 신임 국가대표 전력강화위원장에 정혜성 협회 대회위원장을 선임하였지만 일각에서는 여론에 보도된 차기 감독 후보에 대해
전력강화위원회가 생기기도 전에 후보가 정해진 게 비정상이라며 개막을 눈앞에 둔 K리그 감독들을 빼와 국내파 위주로 출입 명분도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그야말로 자국 리그를 개무시하고 있는 거죠. 축구 팬들은 한국 축구에 대한 진정성과 함께 뛰어난 전술적 역량을 갖춘 해외 감독을 데리고 와야 한다는 의견들이 많습니다만 축구협회는 그저 다루기 쉽고 언제든지 자신들을 향한 비판을 대신해 꼬리 자르기를 할 수 있는 감독이 필요한가 봅니다. 그러나 현재 국내 축구 전문 기자들에 따르면 한국행을 원하는 외국 감독들이 상당히 많다고 전해지고 있는데요. 일례로 잠비아와 모로코 대표팀을 이끌며 아프리카 네이션스컵 2번의 우승을 이끌고 또 2022년 월드컵 메시에게 유일한 패배를 안긴 감독인 에르베 르나르와 그리고 기성용과 이청용을 발굴하고 터키 대표팀으로 월드컵 3위를 달성한 귀네슈 감독 그리고 맨유 레전드이자 EPL 베테랑 감독인 스티브 브루스와 함께 히딩크의 제자이자 아인트호벤 7회 우승을 기록한 네덜란드의 코쿠 감독 등이 한국 감독직에 관심을 내비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들 감독들이 한국행을 원하는 이유는 다양하겠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월드클래스인 손흥민 선수를 지도해보고 싶다는 열망도 배제할 수가 없는데요. 한국 축구대표팀 개개인을 살펴보면 가히 유럽 축구팀과 비견될 만큼 화려한 명단을 자랑하는데요. EPL 리그에서 시즌 10골 이상을 넣은 공격수가 2명이나 존재하고 발롱도르 수비수 1위인 미넨의 김민재 선수도 보유한 한국입니다. 또한 인성 문제를 겪고 있는 이강인 역시 순수 축구 실력만 놓고 보면 프랑스 명문 PSG에서 주전으로 활약할 만큼 우수한 역량을 갖추고 있죠. 그 가운데에서도 특히 손흥민 선수에 대한 감독들의 관심은 상당한데요. 손흥민 선수를 지도했거나 그를 상대했던 감독들은 하나같이 모든 감독들의 워너비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는 단순히 실력에 대한 극찬을 넘어 손흥민을 지도하는 것이 행운이자 기쁨이고 또 감독으로서 누릴 수 있는 엄청난 특권이라고 언급하기도 하였습니다. 조세 무리뉴 감독은 지난해 일본 투어 당시 일본 선수에 대해 아느냐는 질문에 다음과 같이 말했는데요. I never coached Japanese players, but I coached Asian players. In my case, I was lucky because I coached the best Asian player, and I understand that the mentality is really special. It's really the team is the most important thing. People plays for the team. They don't play for themselves. 또한 안토니오 콘테 역시 모든 감독들이 승리를 위해서 환상적인 재능을 가진 선수들을 필요로 한다. 소니는 행동태도 헌신을 가진 그런 유형의 선수다라고 하였으며 현재 토트넘 감독인 엔지 포스테코글루는 나는 많은 뛰어난 선수들과 일했지만 손흥민은 모든 면에서 특별한 엘리트다. 최고의 무대인 프리미어 리그에서 뛴 모든 공격수들 중에서도 말이다. 매일 그를 보다 보면 사람으로서도 축구 선수로서도 엄청난 영감을 얻는다. 그와 같이 일할 수 있어 더없이 기쁘다라고 하였습니다. 심지어 타팀 감독들조차도 손흥민 선수를 꼭 한번 지도해보고 싶다는 열망을 드러냈었는데요. 맨유의 레전드 감독이자 역대 최고의 감독으로 꼽히는 알렉스 퍼거슨 감독은 현역으로 돌아간다면 누구를 지도해보고 싶냐는 질문에 토트넘에 있는 훌륭한 소년 손흥민을 지도하고 싶다고 하였고 해리 레드냅 감독은 감독들에게 손흥민은 꿈과 같은 선수다라고 하였습니다. 또한 분데스리가에서 EPL에 이르기까지 손흥민을 상대로 고전했던 리버풀의 클롭 감독은 내 인생에서 가장 큰 실수 가운데 하나가 손흥민을 영입하지 않은 것이다라고 하였으며 맨시티의 펩 과르디올라 역시 손흥민은 매우 특별한 선수다. 그는 상대 풀백과 중앙 수비 사이를 공략하기에 중앙 수비수가 반드시 이 공간을 막아야 하지만 그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에 데런 루이스는 손흥민을 향해 그는 단순히 위대한 선수가 아니라 프리미어리그 명예의 전당에 오를 선수다라고 극찬하기도 하였죠. 모든 감독들의 워너비가 되고 있는 손흥민 선수를 지도하는 현실 FM을 즐기러 한국 감독 부임에 관심을 내비치는 감독들이 많지만 현실은 축구협회의 오만과 오판으로 인해 그조차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윗물이 정화되지 않는 한 어디서 또 제2의 클린스만 데려와 이 감독은 잘할 것 같은 느낌이 있다. 선수 시절 잘했으니 감독도 잘할 것이라는 애매모호한 선임 기준을 들이밀겠죠. 늘 그래왔고 느낌 아니까 오늘의 한 줄 평. 자신도 이유 없이 회장돼서 감독도 이유 없이 뽑아댄다. 이상으로 리얼리즘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현명하고 지혜로운 여러분의 의견을 지금 댓글에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